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편다송입니다. 여기는 상주시 청년들을 위한 상주시 청년센터 들락날락인데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청년 문화 공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 들락날락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창업에 대해 강의해 주실 이문열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형 유통사에서 먼저 전략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후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재무 구조 혹은 조직의 구조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여러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온라인 영업부터 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를 직접 운영도 하고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창업에 관심 있으신 10분의 청년분들을 모시고 이문열 강사님의 창업을 통한 두 번째 성공 만들기 강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창업에 대해서 다들 이제 어렴풋이는 한 번씩들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창업을 통해서 뭐 대박이 난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창업해 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다들 해 보시기 마련입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저는 이 창업에 대한 과정을 먼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 좀 유명한 영화를 예를 들면 뭐 원수간의 가문에서의 뭐 이세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문장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시놉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놉시스를 표현한 다양한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면과 장면을 이루고 그것이 커다란 하나의 시나리오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영화로 생각을 해보시고 시놉시스, 즉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이 만드는 회사에 대한 정의, 개념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쉽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하다 보면 뭐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론가 흘러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에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가는 것이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가시죠? 예. 마스크를 하고 계시더라도 좀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구체적인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쭉 다 들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건 이제 회사예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조직을 스스로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성장을 통해서 점점 더 크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은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얘는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회사, 기업,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어떻게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느냐, 남이 컨트롤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죠.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혹시 여기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 계신가요? 현재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다녀보신 분, 손 한 번씩 들어보실까요? 예. 다니고 계신 분 계세요? 다녀고 계시지는 않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대학 생활 4년을 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굉장히 힘들게 구직 활동을 했었어요. 뭐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학교 4학년 졸업 이전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구직이 돼서 2008년부터 대기업에서 이제 전략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가장 꿈꾸던 순간이 저를 괴롭히는 팀장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지는 순간을 굉장히 꿈꿨어요. 에이 이런 삐 하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꿈 같은 일들을 항상 꿈꿨죠. 그만큼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직장인들은 그 이전에는 직장을 들어가기를 꿈꾸지만 아이러니하게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나오기를 꿈꾼다는 거죠. 퇴직을 오히려 더 꿈꾸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막연하게 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직장인들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와서 동료들이랑 같이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런 커피숍이나 하나 차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뭐 밥 먹으면서 야 이런 거 대충 해도 뭐 지금 월급보단 나을 것 같은데 뭐 적어도 뭐 나를 괴롭히는 팀장은 없잖아. 뭐 직장 상사는 없잖아. 뭐 적어도 내가 사장이잖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수많은 이제 뭐 기삿거리, 뭐 주변의 가십거리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도 한번 창업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꿈꾸듯이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창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요.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직접 보시면 창업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만드는 일, 왕조를 세우는 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일, 뭐 이게 뭐 단궁 왕검께서 뭐 이제 고조선을 설립을 하실 때 뭐 호랑이랑 곰이랑 마늘이랑 쑥 먹어가면서 100일 동안 견뎌서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선정된 오디션이죠, 일종의. 오디션 우승자와 결혼을 하심으로 아들을 태어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수많은 요즘 말로 서포터즈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좋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뭐 비를 다스리는 분들, 뭐 구름을 다스리는 분들, 뭐 우사 운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럼 뭐 이미 당군 왕검은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사실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러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시놉시스는 호갱인간이라고 간단하게 명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를 만드는 일과 회사를 만드는 일을 한번 비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나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나라비를 세워놨는데, 뭐, 왕, 신하, 그리고 영토, 그리고 자원, 이념, 백성, 이런 식으로 한 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나라를 만들 때 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업 등을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가 필요하겠죠. 예, 대표가 필요합니다. 뭐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문 경영인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하는 예, 뭐 당연하겠지만 직원들,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영토는 뭐죠? 영토는 뭘까요? 예. 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이 된다면은 온라인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은 뭘까요? 예, 자원이란 거는 뭐 결국에 뭐 저희 자본금도 있겠지만은 나라를 만들 때 자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도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라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해서 계속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놉시스, 예, 우리에 대한 간략한 우리 회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겠고요. 백성은 무엇이 될까요? 예,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지만 사업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지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채워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우리가 내가 여력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추고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창업은 여러분들 성공을 하는 게 쉬울까요? 실패를 하는 게 쉬울까요? 예, 당연하지만 실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사실 실패는. 뭐 누구나 당연하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구나 당연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거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성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만 일단 피해보자. 초보 창업자분들께서는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창업의 실패를 부르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첫 번째, 그래도 내가 이제 사장인데 직장 생활 월급쟁이 할 때보다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이제 커피숍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 하려면은 출퇴근 거리를 감안해서 한 6시 반, 7시에 이제 기상을 해서 씻고 대충 아침도 못 먹고 막 어떻게든 옷 입고 막 또 이렇게 엄청난 그 교통 체증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장 되면은 좀 여유 있게 좀 일어나고 아침에 못했던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내 매장 혹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한 번씩들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월급쟁이 할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럴 거 아니면 내가 뭐하러 창업을 해? 라는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세 번째, 내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내 진짜 피 같은 돈을 영끌해서 모은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과 연관지어서 나의 수익을 생각하시는 부분들. 지금 처음에는 나도 이런 생각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다 보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했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추린 겁니다. 네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처가 집 근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장님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로망을 좀 실현하고 싶어요. 뭔가 이제 내가 딱 갔을 때 직원들이 사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반갑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실패를 부르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당연하겠지만 내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월급을 받을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못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았는데 내가 투자도 하고 내가 실제로 그런 리스크를 끌어안으면서 창업을 했는데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금리가 얼만데 이걸로 내가 부동산을 하고 코인을 하고 이랬을 때 수익률이 얼만데 내가 창업을 하면 그래도 이거는 벌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사장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장놀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창업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부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초중고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초중고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요즘 뭐 생활기록부도 관리하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고르고 학교에 가서도 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전공 쌓고 스펙 쌓고 뭐 이력 쌓고 뭐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뭐 토익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학점 준비하고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해요. 얼만큼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곳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와 어려움을 비교를 해본다면 무엇가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창업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라고 꿈꿨던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창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훨씬 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직 활동을 할 때는 나의 경력과 나의 능력을 회사에서 보고 고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능력과 이러한 뭐 것들이 있구나 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일단 내가 창업을 하면은 나는 100% 채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드는 회사에 내가 걸맞는 인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걸맞는 인재가 맞냐 아니냐라는 건 나 스스로밖에 책임을 못 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나의 그런 경력과 능력이 동반된 급여였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만큼 급여를 가져가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일과 사업 등을 시작하는 일을 비교를 했을 때 먼저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쉽게 창업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으니까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럼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이만큼 나와야 되고 직원을 뭐 점장 하나, 직원 둘, 뭐 아르바이트 하나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릴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만든 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사장에 가 있어요. 내 포지션을 선택을 했을 때. 근데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나보다 오토바이 배달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보다 닭 더 잘 튀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보다 서비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뭐 수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력에 따라서는. 그러면 일단 내 급여를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이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뭐 투자금에 대해서 지분율에 따라서 조금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를 먼저 레벨업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업의 실패 이유까지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성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얼마는 벌어야지. 보통 1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예를 들잖아요. 대부분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려면요. 그런 일은 저는 없다라고 단연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1억 지어서 1,000만 원 벌면은 10개월이면 원금이 회수가 되는데 누구나 다 창업하고 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인데 도전을 했을 때. 이거는 보통 휩쓸려서 혹은 트렌드에 민감해서 가십거리 등에 휩쓸려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요즘 뭐 코인이 대세인데 대세에서 급락도 했다가 뭐 급등도 했다가 뭐 ICO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들.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로 인한 창업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다라고 예를 든다면 나의 포지션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창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 요즘 요즘 이제 목수분들 이제 반장님 같은 경우는 한 일당 한 3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그럼 나도 이제 목공이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손재주가 없거나 아니면 뭐 노동력이 못 받쳐지는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 뭐 IT, 뭐 웹디자이너 이런 경우들이 뭐 웹툰 작가들 돈 엄청 많이 번다는데 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할 수가 있나요? 못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노동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템의 수명이 끝난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 거는 너무나 사실은 제가 극단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실 수 있는 정도의 예죠. 근데 뭐 요즘 핸드폰으로 TV를 볼 수 있다라는데 뭐 핸드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막차를 올라탑니다. 여러분들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누가 봐도 저거는 멍청한 짓인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멍청하게 막차 탈 거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멍청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에 대한 검증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3자가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받으시고 시작하셔야만 그나마 실패를 피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꽂혀서 시작하시는 경우. 뭐 이럴 경우 좀 약간 좀 팔랑귀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옆에 뭐 누가 나 아는 형이 나 아는 선배가 대박 났대. 엄청 쉽대, 편하대. 너도 해봐. 그 사람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했대. 라는 거에 이제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놓아져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 벌었대. 얼마 들였는데 얼마 벌었대.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대. 이해 가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수익성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나의 노동력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시장에 대한 검증도 전혀 안 됐는데 남이 잘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수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실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취향을 소비자의 취향과 동일시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술은 막걸리가 최고지. 길거리 봐봐. 막걸리 파는 가게 별로 없잖아. 막걸리 전문점 별로 없잖아. 막걸리 전문점 차리면 대박 날 거야. 내가 막걸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도 다 좋아해.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요. 길거리에 없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입니다. 없는 건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생각해서 못해서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막걸리라고 예를 들었지만 막걸리라는 굉장히 트렌드하지 못한 아이템은 없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했다가 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취향을 너무 일반화시키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대중이 원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 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여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건이 맞춰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더 이상 굳이 하다 안 돼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영끌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가 가장 위험한 창업이다라고 말립니다. 구직도 못 하시는 마당에 창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치킨집이라도 차리죠 뭐. 그러면은 치킨집이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싫대요. 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치킨집에서 남 밑에서 이렇게 돈 받으면서 닭 튀기는 일을 합니까? 그럴 거면 그냥 내 돈 갖다 치킨집 차리지.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나의 여건에 맞춰서 맞지 않는 옷에 몸을 우겨 넣듯이 하는 창업이 가장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직 청년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작은 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 용기 있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만 원 두고 시작한 사람과 10억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람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더 클까요? 안타깝지만 자본금이 많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2단계에서 창업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세우는 일과 비교했을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다 갖춰지신 분들이라면 자본금이 얼마가 됐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작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차근차근 밟아가실 수 있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당장 이거밖에 없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는 안 되고 이걸로 그냥 어떻게든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말 그대로 어떻게든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받을게요. 예. 강사님 말씀이 이제 다 이해가고 납득이 되는데 네. 이게 수익성을 접근하지 말라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수익성을 따져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제 돈 들어간 거 투자 대비 회수를 언제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익성에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제 실질적인, 그래도 현실적인 수익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수익성에 만약에 목표가 맞춰지셔 있으시다라면은 뭐 굳이 말릴 이유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난 무조건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투자를 할 건데 무조건 이거는 벌어야 된다. 이거를 벌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현실적인 수익성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망해버리면 끝이에요. 네,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벌어야지라고 이걸 안 벌면 안 되지라고 이제 단정 짓고 시작을 해버리면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좀 뭉개고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거를 투자했으니까 이걸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이라는 거를 급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제 뭐 내가 그 매장을 아예 안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오토로 운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것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근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내가 오토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가 됐을 때는 가능해요. 혹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직원을 세팅을 해놨을 땐 또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렇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걸로 현혹을 시켜요.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 뭐 요즘 많이 있잖아요. 무인 카페 결국에 오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 인건비 없이 그냥 돌아간다. 인건비 안 되니까 수익성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인 운영되는 데가 어떻게 무인 운영이 됩니까? 고객 클레임 내가 다 전화 다 받아야 되고 CCTV로 다 확인해야 되고 가다가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더러워지고 하면은 결국 내가 묶여 있게 돼요. 거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로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1순위로 두시면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으로 그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건 이제 업종별로 네. 예, 어떤 이제 업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초기 단계부터 자리를 잡는 단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초반에 뭐 몇 개월 그리고 뭐 후반에 몇 개월 당연히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눈높이를 둘 것이고 이걸 어떻게 디벨롭을 해가실 건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혹시 어떤 업종을 생각하고 계세요? 음식점. 음식점을 생각하고 계세요. 음식점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하드웨어가 갖춰져야겠죠.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하는 공간과 그 매출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럼 매출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객수가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레이아웃을 먼저 짜서 도면을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한 번 꽉 찼을 때 손님이 몇 명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객단가가 나옵니다.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객단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운영 시간, 매장을 내가 문 열고 있는 시간과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밥 먹는 식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밥 먹는 시간만 매출이 일어날 거잖아요. 점심시간, 뭐 저녁은 이제 술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을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한 달의 매출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이만큼 써야 되는구나. 일단 나에 대한 거는 배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장, 그러니까 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정직원이 될 수 있을 테고,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매장에서 나가는 고정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기타 이제 보험, 뭐 렌탈, 굉장히 다양한 비용들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될 테니까 뭐 배달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배달 필요성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배달 뭐 깃발 꽂는 비용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까지 다 했을 때 한 달에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이 이만큼 났을 때 얼마가 남을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남으면 다행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랬을 때 남으면 거꾸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직원들 중에 뭐를 해야 될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장이니까 점장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이 됐으면 동일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점장을 만약에 고용을 했으면은 월급은 300원 줘야겠지. 직원을 썼을 때는 뭐 200원 줘야겠지. 알바를 썼을 때는 100원 줘야겠지라고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먼저 그려놓으신 다음에 수익을 뽑아놓고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수익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출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아,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신 얘기를 이제 좋아서 막 여러 개를 적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한 번 더 정의를 다시 피드백 받아라. 중간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경로를 확인해 봐라.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질문도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장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업이 되니까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근데 장사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사무실에 어떤 취업을 하면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창업이란 단계에 수습 기간을 우리가 조금 예시를 좀 하기 쉽다면 그런 걸 접목한다면 어느 부분이 수습 기간에 그런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창업은 사실 수습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거꾸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초반에는 안 될 거다, 당연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빨고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반에 매출이 나오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업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서 어떤 요즘 온라인 유통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매출은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기까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를 몰라요. 물론 그것까지 녹아든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결국은 수습 기간이 될 거고 그동안 내가 나자빠지지 않을 만큼의 예비비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자본금에 우겨 넣어서 창업을 하면은 이 예비비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거를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없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서 벌지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결국 망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 수습은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걸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예비비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을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시에 식당은 어떻게 되느냐.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요. 내가 원가율이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보통 메뉴가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메뉴를 파는데 뭐 원가를 한 3,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레시피대로 계산을 하면 그 원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잡아놨는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는 그게 안 잡힙니다. 이거는 제가 단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쉽게 하십니다. 왜냐면은 오픈 초반에는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초도 물량이라는 게 들어가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야 되는 것들, 운영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쟁여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초반에 몽땅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반에 매출이 막 이러거든요. 꾸준하면은 원가가 잡혀요. 근데 막 이래요. 어떤 날을 왕창 시켰다가 왕창 버려요. 어떤 날은 없어서 못 팔고 막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원가가 막 급등을 쳐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픈빨이 있을 수 있지만 재료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에 안 잡고 넘어가면은 결국 올라버린 원가대로 운영이 쭉 돼버립니다. 예. 이런 부분도 그 초반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쉬는 시간 갖고 예,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